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설환경공학과의 조병환 교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니까 외부에서도 왔고 우리 본교 출신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본교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오프라인에서 이제 시험 보게 돼 있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 이제 타교 출신들은 중간고사는 이제 프로젝트고 기말고사만 단답형 시험 보게 돼 있지. 이제 타교 출신들이 있으니까 미리 말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불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런 영상에서 웹상에서 시험을 보니까 뭐 간혹 뭐 여러분 알다시피 부정행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는 방법이 25분에 50문제를 내거든. 그러니까 25분에 50문제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모여서도 뭐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거든. 그건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학교에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갖는 주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RFID가 됐건 뭐 USN이 됐건 좀 모르는 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우리 한양대 본교 출신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4학년들은 종합설계하고 있고, 또 링크 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뭔가 지금 프로젝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 타교에서 듣는 친구들은 중간고사가 이제 프로젝트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결정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결국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배울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비쿼터스이기 때문에 RFID하고 USN인데, 여러분 이제 지금 콘텐츠를 만들 때는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IT 기술이 이제 없는 내용이 있었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RFID가 여러분 알다시피 QR로 변했고, QR에서 NFC로 변했고, 유비쿼터스도 벌써 여기 나와 있는 유비쿼터스 여기 나왔는 IoT란 말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지? 자, 유비쿼터스가 IoT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 결국은 이제 유비쿼터스가 사물 인터넷이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 핵심이 되는 이론을 똑바로 알아야지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창조와 상상, 그리고 혁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도록 해보자고. 자, 어떻게 됐건 지금 누가 뭐래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사물 인터넷 시대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은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유비쿼터스와 같은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저쪽 왼쪽 그림에 있다시피 1960년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된 세대에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자라날 때는 뭐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시내 중간중간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었거든. 그 쓰레기장이 놀이터였었거든, 우리는. 그런 세대였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1971년까지는 정확하게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거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조금 미얀마라든가, 미얀마만 하더라도 1970년대에 이 아시아에서 강국이었었거든. 축구도 걔들이 제일 잘했었거든. 그 당시는 버마라고 했었지, 그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못 산 때가 있었고, 당연히 못 살아야 됐었고,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하고 나서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적어도 100년 동안은 희망이 전혀 없는 나라다. 워낙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지. 자,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과학 자체는 이제 건설환경공학과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 건설이었었거든. 고속도로에서 물류가 시작되면서 국내 경제가 살아났거든. 고속도로 건설, 또 이제 삼성에서 이건희가 아니지, 이병철 회장이지, 이건희의 아버지 되시는 이병철 회장께서 83년도에 그 삼성이 그 당시는 뭐 제일제당 해가지고 조미료 장사하고 설탕, 옷감 이런 회사였었지, 지금 같은 저런 회사가 아니었었거든. 아니, 그거 하시던 분이 갑자기 83년대 반도체 투자를 했거든.
저기 나오는 이제 반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D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작은 나라가 반도체에 있어서 세계 1위란 말이야. 특히 삼성전자가 4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한 22%, 그다음에 3위가 일본의 LP다, 미국의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이 쭉 차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지금 현대 첨단 산업의 꽃은 반도체거든, 그지? 반도체를 대한민국이 한 65%를 차지한다는 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것이 저 반도체였다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저기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우리 TV라든가 거의 이제 7, 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제조업, 저런 제조업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스마트폰이 세계 1, 2위를 할 정도가 됐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삼성이건 현대가 뭐 반도체, 지금 삼성 갤럭시 세계 1위고, 에어컨, 냉장고 세계 1위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 세계 최고 부자 누구? 뭐 여러분 알다시피 빌 게이츠, 그지? 뭐 멕시코 통신 재벌인 뭐 카를로스 스림을 칠 수도 있는데 기부한 금액까지 다 치면은 빌 게이츠가 단연 1등이거든. 그럼 뭐 빌 게이츠는 뭐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 세계 최고 제품을 뭘 가지고 있길래? 단 하나, 윈도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하나 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거든. 그럼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 지금 뭐 저러고 계시지만은 전 삼성이 세계 최고 제품을 반도체부터 갤럭시부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계 최고 부자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졸업 후에 여러분이 어떤 세계 최고가 되느냐, 뭐 마크 주커버그처럼 또는 스티브 잡스처럼 어떤 세계 최고의 그런 혁신과 창조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 되거든. 자, 이제 문제는 삼성이 저렇게 됐고 현대가 저 잘하고 있고 LG도 잘하고 있죠. 세계 최고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역시 2만 불에서 지금 15년을 지금 헤매고 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옆에 있는 얘들 때문에 그렇거든. 옆에 있는 얘들. 자,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 2002년도 3년도만 하더라도 구글은 단순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응하는 검색회사였었거든. 우리가 익스플로러에 익숙하듯이 미국에서는 구글을 많이 썼지. 자, 구글에 이제 크롬을 많이 썼었는데, 구글에 크롬을 써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했었는데, 그런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새파란 애가 나타나더니 전 세계 경제를 지배를 지금 하고 있거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을 삼성이 지금 뭐 이 마켓 쉐어로 보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OS 면에서 보게 되면 전 세계 85% 정도가 구글 안드로이드 쓰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이 스마트폰 기반이 될 것 다 확실하잖아요. 그지? 모든 게 확실하고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을 아무리 삼성이 1등 하더라도 OS는 안드로이드지. 그지? 그러니까 갤럭시 아무리 해도 이미 삼성은 쓰러지고 있거든. 불행하게도 지금 보다시피 일본의 샤오미라든가 화웨이라든가 GT라든가 중국의 스마트폰이 이미 한국 스마트폰을 다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뭐해?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거든. OS를 갖다 안드로이드 했거든. 그러니까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거든, 지금. 자, 이제 그런 세상이다, 이거지. 자, 그럼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여러분 잘 보다시피 이건 플랫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 모든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틀, OS, 이거 하나 개발하면 전 세계에 성공할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의 전공에서, 여러분 분야에서, 자, 예를 들어 건설환경공학과 친구들이라면, 자, 전 세계 교량이 한 700만 개 이상이 있거든. 그 교량에 똑같이 들어가는 OS, 플랫폼, 그거 하나 개발하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또 뭐 건축이다. 모든 건물에 들어가는 OS. 이게 뭐냐는 거거든. 자, 그런 거 하나 개발하면은 전 세계 부를 또 여러분들의 혁신적인, 창조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이 여기에서 나오는, 애플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think different.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이 이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3년 동안 공부한 친구도 있고 4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던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것만 따라가거든. 얘들이 얘기하는 건 think different인데 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나도 토목 건설환경공학과에서 구조가 원래 내 전공이거든. 구조가 원래 내 전공이지만은 2004년부터 이쪽으로 들어왔거든. IT 융복합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돌아와 있거든. 그러니까 think different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공에서 think different 할 수 있는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 과목에서 새로운 거를 창조해보자 그런 얘기거든. 자, 지금 여러분 이쪽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삼성이 자, 그 매출이 총 200조 정도거든. 거기서 그 프로핏이 한 30조 정도. 대충 보니까 한 15% 정도 프로핏은 내고 있지, 그지? 영업이익이 그거 상당히 높은 거거든. 자, 현대건설이거든. 구조 매출의 영업이익이 4,500억이거든. 자, 대충 5%지, 그지? 대충 5%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대우가 8조에서 3,500억. 뭐 5%도 안 되네, 그지? 자, 뭐 포스코도 그렇고, 지금 보다시피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 쪽 보게 되면 profit rate이 5%에서 7%대 많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우리 애플하고 삼성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게 2012년 자료인데 지금 애플이 지금 총 스마트폰 판 숫자가 26밀리언 2,600만이고 삼성이 4,900만이고 그 토탈 세일이 빌리언 US 달러 해가지고 35, 삼성이 190. 비교가 안 되지, 그지? 근데 문제는 프로핏이 애플은 33%고 삼성은 14%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 이거지. 근데 아무리 이제 또 여기서 삼성이 잘 하더라도 삼성이 아까 봤다시피 반도체, 휴대폰 아무리 잘 팔아도 단숨에 헨리 포트러진, 조앤 롤링즈가 단숨에 삼성을 프로핏에서 이겼거든. 그 뭐냐? 결국은 중요한 거는 브레인이라는 얘기거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와 혁신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 뭔가 그러한 뭐 지금 우리 IT 업계 삼총사라고 했었는 뭐 빌 게이츠라든가 또는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가 대학을 나왔나? 걔들 셋 다 똑같은 거 뭐야? 셋 다 대학 중퇴한 친구들이잖아요. 2학년 때 중퇴했다고 대개가 또. 그 2학년 때 중퇴하고 자기의 창조와 혁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전통적인 학문, 전통적인 공부에 매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분야에서 창조와 혁신의 새로운 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IT를 배워가지고 여러분 전공과 융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거든. 자, 지금 보다시피 IT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 자, 이런 얘기들은 수업 자리에서 많이 나왔고, RFID 뭐 많이 배웠고, 그래서 뭐 보다시피 여기도 보다시피 뭐 100개 도시가 UCT 경쟁하고 있다. 난리거든. 전 세계가. 특히 제일 난리인 나라가 중국이거든. 중국은 자기들 스마트 시티 하겠다고 뭐 대한민국 와서 UCT 하겠다고 우리 연구실에도 찾아와서 강의 듣고 별짓 다 하거든. 그럼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도시 뭐 도시 건설하면서 스마트 시티, 유비쿼트 시티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도 도시공학과 있죠. 도시공학과에서 UCT를 가르치질 않거든. 그게 문제거든. 서울대학교에서도 뭐 안 가르치거든. 왜? 전통적으로 도시 하시는 분들이 IT를 모르거든. 유비쿼트스가 뭔지 모르거든. 유비쿼트 뜻은 알지만 어떻게 구축할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CT를 설계할 줄 안다. 그러면 전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스티브 잡스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UCT 설계할 줄 안다면. 자, 그거 전 세계가 이거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행복도시 같은 세종시 건설하는 비용이 기반시설만 약 25조 정도 들어가거든. 여러분이 거기에 UCT 설계 플랫폼을 세종시를 하고 나서 5%만 받으라고. 5%만. 야, 25조에 5%면 얼마야? 그 도시 하나거든.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전국의 모든 신도시들이 대한민국의 신도시 UCT 설계하고 있거든. 그런 UCT를 설계하는 사람이 현재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자, UCT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다 유비쿼터스 도로, 철도, 교량해야지, 그지? 근데 유비쿼터 도로, 철도, 교량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게 현실이거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다, 근데 더 문제는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를 내가 스크랩 해봤거든. 자, 모든 게 IoT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 자, 제주도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 시티. 왜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즈에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자,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비쿼터스 개념을 넘어서 이제 IoT, 인터넷 오브 싱즈 시대가 왔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비쿼터스하고 IoT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왜 IoT,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하는지 이 뜻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세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IoT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IoT 똑바로 알아야 되고, 뭐 맨 밑에 나와 있다시피 MS, LG전자 손잡고 IoT 공략한다. 뭐 삼성은 더 날리고,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기업이 사물 인터넷 가지고 자기들의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려고 뭐 애플, 구글을 포함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거든. 자, 그런 것들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오브 싱즈를 좀 더 관심 있게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야. 자,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수업 자료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이제 수업할 때 했던 대한민국의 유비쿼터스는 이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정통부의 IT 839부터 시작했거든. 이게 이제 나를 이 방향으로 이끄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었었거든. 여기 보게 되면은 IT 839에서 3이 3대 인프라거든. 아니, 3대 인프라인데 우리 건설환경공학과, 통목공학과 하는 일이 뭐야? 인프라 건설이 우리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인프라를 지들이 하겠대요. 지들이 하겠대서 내용을 보니까 뭐 BCN, 광대역 통합망, 뭐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그다음에 소프트 인프라웨어, 또는 IPv6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인프라를 왜 지들이 하지?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거든. 들어가 보고 나서 그때부터 나도 이제 이쪽 분야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 당시 이걸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였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당시도 삼성이 휴대폰이라든가 뭐 TV 같은 잘 팔았지만은 삼성에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OS 관련돼서는 퀄컴에다가 CDMA 관련 기술의 로열티를 한 10조 가까이 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삼성이 휴대폰을 아무리 잘 팔아도, 그 당시는 노키아가 살아있을 때거든. 삼성이 휴대폰을 아무리 잘 팔아도 로열티 다 뺏겼었거든. 그런데 대한민국 IT가 그게 아니고 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천 기술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IT 839를 시작했는데, 8을 보니까 와이브로, 여러분 지금은 익숙하지만 지금부터 10년 전이거든. 2004년 전이니까 와이브로 인터넷을 이동하는 차량에서도 하면 어떨까? 그 당시 전 세계에 그런 기술이 없었거든. 그래서 와이브로라는 기술이 그 당시에 시속 120km를 달리는 차 안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술, 와이브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고,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볼루션 와이브로 해가지고 시속 340km를 달리면서도 인터넷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원천 기술을 대한민국 가지고 있으니까 로열티가 외국에 안 나가는 기술들이지. 뭐 DMB, 여러분 지금 다 출근하면서 스마트폰 키고서 다들 지금 뭐 연습국도 보고 야구도 보고 별짓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자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이것도 원천 기술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정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기술들. 자, 그러니까 이 IT 839가 그만큼 잘된 국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3대 인프라가 BCN은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 해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는 멀티미디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또는 TV라든가 전화망을 다 통합한 거거든. 브로드밴드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서 파이버 투 더 홈 해가지고 FTTH 해가지고 여러분 집까지 이제 광통신이 다 들어가게 돼 있지. 그게 BCN이고, USN은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해가지고
센서가 이제 모든 곳에 이제 탑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지능화해주는 자 그런 것이 USN이다 라고 보면 되거든. 자 뭐 이런 것들이 IT839다 여러분 공부한 대로 그런 게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가 어떻게 태동을 했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우리가 이제 이 센서가 점점 작아지다가 이 센서가 어느 정도까지 작아졌냐면은 0.4mm까지 작아졌거든. 지금 히다치에서 만드는 뮤칩 같은 게 한 0.3mm, 4mm 정도 되거든. 0.4mm 정도면 여러분 손톱보다도 손톱의 반 정도지, 그지? 그 정도까지 컴퓨터가 작아졌고 센서가 작아졌거든. 그런데 이 센서가 작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작아진 센서를 무한 공간에다가 무한계를 뿌려버리면은 이 공간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한테 던져줄 수 있겠다. 이게 스마트 더스트의 출현이거든. 그러니까 스마트 더스트는 미국에서 UC 버클리에서 처음 이제 정보통신공학과에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나왔는데 어떤 우리 인간의 주거 공간, 뭐 산악 지역이라든가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쪽에 산맥 쪽에서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산맥 어떤 마운틴 쪽에다가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쪽에다 센서를 뿌려놓고 자기들이 정보를 나한테 던져줘서 산불이 난 거를 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 좋겠다. 또 그 당시에 또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많이 했지. 전쟁 지역에다가 센서를 뿌려놓고 적군이 움직이는 거를 어떤 정보를 나한테 주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 이게 스마트 더스트의 출현이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 센서가 작아져서 사물에 내재가 되거든. 이 사물에 내재됐을 때 이 센서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파란색에 나와 있는 대로 CPU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안테나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CP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들어가니까 이 센서가 탑재된 사물이 인텔리전스를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센서가 CPU를 가지고 어떤 사물에 내재됐을 때, 또 부착됐을 때 그 사물은 알고리즘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물이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Things are smart and network에서 모든 사물은 스마트해지고 그리고 네트워크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뭐야?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센서가 탑재돼서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최적화시켜주는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비쿼터스일 때 개념은 뭐였냐면은 모든 사물에 센서가 탑재돼서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던져주는 게 유비쿼터스거든. 내가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사물이 센서가 탑재돼가지고 통신망을 통해서 나한테 정보를 주겠지. 이게 유비쿼터스거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한테 사람 위주로 유비쿼터스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나한테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주는 것이 유비쿼터스거든. 근데 사물 인터넷은 그게 아니고 저기 보다시피 싱자 스마트 네트워크 돼가지고 사물끼리 네트워킹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능화돼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킹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물이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 사물이 주인공이 돼서 사람의 쾌적한 환경과 쾌적한 어떤 목적과 기능을 최적화시켜주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개념에 의해서 유비쿼터스가 탄생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 자, 유비쿼터스는 뭐 여러분 공부한 대로 이 마크 와이저가 뭐 시작을 했지. 마크 와이저가 1988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고, 이 사람이 유비쿼터스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융복합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자, 보다시피 이제 모든 이제 일상생활에 모든 도시에 센서가 지금 여러분 모든 전공 분야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 모니터링 한다는 건 뭐야? 센서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 모니터링은 기계인데 기계 안에는 센서가 있거든. 그 센서를 빼가지고 사물에다가 다 집어넣거든. 그럼 사물이 센서가 그 모니터링 기계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거든. 그래서 어떤 교량에 어떤 센서가 붙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계가 붙었는데 기계를 빼고 센서를 붙이게 되면은 교량 자체를 지능화시킬 수 있다. 스마트 교량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교량끼리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게끔 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량 자체에 센서가 붙어서 자기만 똑똑하게 하면은 그거는 스마트 교량, 유비쿼터스 교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마트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가장 편리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는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교량이냐, 유비쿼터스 교량이냐,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에 센서가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해서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교육, 새로운 환경 조건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만물지능 문명 시대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는 만물이 지능을 가지는 그런 혁명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유비쿼터스 혁명 시대에서 만물지능 혁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링크 사업에서 캡스톤 디자인을 하건 여러분 프로젝트 지금 뭐 애플이건 구글이건 LG건 삼성이건 다 요즘 아이디어 컴피티션 콘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런 사물 인터넷 또 유비쿼터스 개념의 RFID, USN을 이용한 여러분 전공 분야 융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RFID도 이제 나오겠지만 결국 지금은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선 건설환경공학과 예를 들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교량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 27,000개 정도 있거든. 대한민국 교량이 27,000개인데 27,000개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 교량 하나는 스마트하게 만드는 건 쉽거든. 근데 자기들끼리 교량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뭐 자기 교량이 나 지금 여기 성수대기에 왜 이렇게 나한테 차가 많지? 교통량 무척 많다. 그러니까 제발 한남대교로 가라 너는. 또는 여기 지금 과적 차량이 있는데 얘는 그 설계하 중에 나보다 무거운 놈이니까 얘는 올림픽대교로 가게 하라. 자기들끼리 그런 정보를 소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보면 되거든. 자, IoT는 인터넷 오브 싱즈에서 모든 사물이 센서가 붙어가지고 싱즈끼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러한 새로운 플랫폼, 그걸 IoT라고 한다. 유비쿼터스는 사물에 센서가 붙어가지고 그 정보를 멀리 언저지서 나가게 던져주는 거고, 인터넷 오브 싱즈는 사물에 센서가 붙어서 인터넷망에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해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사물, 그런 것이 인터넷 오브 싱즈다. 근데 여러분들이 IoT, 사물 인터넷을 알기도 전에 벌써 세계는 변하고 있거든. 옆에 있는 IOE라고 지금 변하고 있거든. IOE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즈 해가지고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도시 안에 이제 모든 사물. 아까는 인터넷 오브 싱즈에서 인디비주얼 싱에서 개개 사물이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에서는 어떤 공간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포함하거든. 모든 사물. 옆에 피플이 들어가 있지. 사람이 들어가고 또 모든 사물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데이터 그리고 프로세스 이걸 포함해서 공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에서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전체의 모든 사물과 사람을 갖다 연결시켜 네트워킹 하게 되면 이상화된 가장 완벽한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이 IOE고, IOE는 이제 시스코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지,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은 지금 말했다시피 IoT가 주도를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IoT,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사물 중에, 오브젝트 중에 인터넷망에 연결된 게 뭐뭐 있지, 지금? 여러분이 두 개는 가지고 있거든, 지금. 뭐뭐 있지?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 또 컴퓨터. 이 두 개만이 지금 인터넷망에 연결돼 있지. 그게 사물인데 인터넷망에 연결돼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친구끼리도 소셜 네트워크 카카오도 할 수 있고 뭐 별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소셜 네트워킹 하는 것도. 자, 지금 두 개 제품인데 지금 보다시피 두 개 제품 컴퓨터 빌 게이츠, 뭐 사물인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는 애플, 구글, 삼성 다 전 세계 경제를 좀 휘어잡고 있거든. 그 두 개 외에 다음 사물 인터넷이 뭘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안경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안경을 사물인터넷 대상으로 잡았거든. 자, 구글은 자 안경을 잡았고 삼성은 뭘 잡았어? 시계 잡았죠. 이제 갤럭시 기어가 나오고 있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 자, 구글에 안경이 있는데 안경에 지금 보다시피 센서가 붙어가지고 자 앞에 뭐 대기 온도를 측정한다 또는 앞에 뭐 어떤 뭐 유해 화학 물질의 농도를 측정한다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 자, 가능한데 그렇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보내준다? 이렇게 되는 거는 스마트 안경이거든. 그거는 IoT 안경이 아니거든. 그럼 구글이 왜 지금 자기 회사 운명을 걸고 안경을 사물인터넷 제품으로 잡느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만약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다 이 구글을 IoT 안경을 썼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받아들일 대기 오염 농도라든가 지금 비가 온다 안 온다 도시의 모든 정보를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로 다 메인 서버를 보내가지고 도시의 모든 환경 분석을 해서 모든 시민한테 맞는 맞춤형 정보를 다시 던져줄 수가 있거든. 이게 사물 인터넷인 거야. 그냥 안경을 통해서 뭘 보고 스마트하게, 그건 스마트 안경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데이터를 패턴 분석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어떤 공간의 목적과 기능을 최적화시켜주는 그게 사물 인터넷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뭐 갤럭시 기어도 마찬가지거든. 자, 갤럭시 기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여러분의 체온과 맥박 측정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체온과 맥박 측정한다. 그거는 스마트 워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체온과 맥박을 측정해가지고 이게 메인 서버로 여기 뭐 몇백 명이 됐건 데이터로 다 가서 거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친구의 질병을 예측을 한다든지 지금 이 도시에 지금 뭐 예를 들어 무슨 병을 갖다 예측한다든지 어떤 패턴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의 개념에서 새로운 대응 방법론을 주는 게 사물 인터넷이거든. 그 삼성도 그걸 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잡은 거거든. 지금 여러분들 LG전자, 애플,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또 다음 사물 인터넷 대상자는 뭐냐면은 홈이거든. 집. 여러분 집에 안 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다들 지금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전자회사, IT 회사가 아니라 IoT 사물 인터넷 홈을 갖다가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를 지금 M&A에서 인수하고 있거든. 그와 같은 식으로 모든 회사들이 지금 IoT 제품이 대상이 뭐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IoT 상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IoT 상품 하나 만들어서 포트폴리오처럼 가지고 있어 보라고 삼성전자 100% 취직할 수 있거든. 그거 확실한 거거든, 그거는. 자,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사물 인터넷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 사물 인터넷 개념 해가지고 모든 물리 공간과 전자 공간이 통합되는 새로운 그 가상 공간 내에서 모든 실제 공간의 사람과 사물이 다 네트워킹 되는 거지. 네트워킹 돼서 최적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 유비쿼터스 IoT다. 해서 유비쿼터스와 사물 인터넷이 융합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자료에는 사물 인터넷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거든. 자,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킹 돼가지고 최적화된 공간을 구축해 주는 것이 유비쿼터스 IoT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 IoT 사회 모습에서는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유비쿼터스거든. 지금 보다시피 모든 사물에 센서가 돼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던져주거든. 자, 이거는 유비쿼터스라는 얘기거든. 이건 유비쿼터스고 모든 사물에 센서가 들어서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최적화해서 대응 방법론을 주는 게 IoT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방제 상황에서 화재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주는 것이 Io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비쿼터스 IoT의 차이점
그리고 유비쿼터스 IoT에서 어떤 환경이 되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에서 도시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웹시티, 모든 게 이제 웹 1.0부터 웹 2.0,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3.0하고 얘기하고 있거든. 정부 3.0, 웹 3.0, 이게 뭐야? 시멘틱 웹이잖아, 그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키고 정보를 검색하고 이메일 하는 거는 웹 1.0이고, 전통적인 웹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트위터다, 페이스북이다,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소통하는 거는 소셜 웹, 웹 2.0이지. 소셜 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에서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빅데이터 분석하거든. 데이터가 많은데 거기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거 해주는 게 시멘틱 웹이거든. 추론형 웹. 데이터로부터 여러분이 필요한 디시전을 결정하는 것. 이게 시멘틱 웹, 웹 3.0이 되거든. 자, 그럼 이제 웹의 시티다 이거지.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거기서부터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웹시티 개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자료가, 모든 데이터가 가상공간상에 저장이 돼서 어떤 해석을 하는 클라우드 개념, 소셜 네트워크 개념, 빅데이터 개념, 스마트 개념, 버추얼 개념, 어그먼트 개념, IoT 개념.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지금 새로운 개념들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공부 안 하고 여러분 모르고 나간다. 내가 삼성이라도, 내가 LG라도, 내가 애플이라도 나 여러분들 채용 안 하거든. 할 줄 모르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게 필요한데 여러분 할 줄 모른다. 내가 여러분 채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회사는 이거 전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학교 생활에서 이 분야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왕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프로젝트를 하건 뭐 졸업 작품을 하건 IoT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 뭐 여러분 모르겠다. 찾아와서 교수한테 물어보면 어디가 덧나나? 교수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 연구실에 있는 거거든. 자, 여러분의 미래. 그래서 지금 나와 있다시피 마크 주커버그가 지금 알다시피 페이스북 한 것도 24살 때잖아요. 근데 이놈이 재작년에 상장하면서 야, 127조리 말이 되냐 저거. 저게 말이 되는 숫자야 저게. 근데 왜? 이 친구는 되고 여러분은 안 된다는 이유가 있는데 뭐 여러분 얘보다 뭐가 부족한가? 단지 여러분은 전통적인 그냥 옛날 하던 대로 시키는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고 얘는 지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성공적으로 한 거거든. 자,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사이더 그저 그렇다가 지금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게 뭐 지금 20억을 넘어서 21억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봤다. 3분의 1이지만 전 세계 성인들은 거의 다 봤다는 얘기가 되거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다시피 뭘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싸이가 뜬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어디서 떴느냐. 유튜브란 말이야. 유튜브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유튜브 만든 사람은 미국의 24살짜리 스탠포드 대학생이었던 스티브 첸이라는 친구, 중국계 미국인이야. 스티브 첸이라는 놈이 24살에 유튜브를 만들었거든. 이놈, 뭐,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대학생활 모든 주말, 금요일 밤은 불금이 돼가지고, 동아리에서 파티하고 난리 치잖아. 그지? 근데 그놈 파티에 얘가 못 가게 됐거든. 못 가게 되니까 그 파티에 참석한 친구한테 그 파티에 동영상 좀 보내달라고 해야 돼. 얘가 이제 동영상을 친구가 못 보내주는 거야. 동영상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 내가 그럼 인터넷에다 그 하나의 가상공간을 만들어줄 때 글로 보내. 라고 해서 유튜브가 태어난 거거든. 유튜브를 이 친구가 두 놈이 했거든. 두 놈이 하고서, 그런데 구글이 보니까 저 유튜브 앞으로 사업성이 괜찮거든. 2004년에 만들었는데 2005년에 구글이 유튜브를 2조 2천억에 인수를 했거든. 24살 나이가 1년에 2조 2천억을 벌었거든. 이게 창조와 혁신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전통적인,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건 책 속에 다 있고 인터넷에 다 있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회가 필요한 인터넷 오브 싱즈라든가 새로운 거를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상품을 만드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이제 여러분이 책 속에 있는, 인터넷 속에 있는 정보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 자, 그런 뜻에서 유튜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유튜브가 뭐냐는 거예요. 유튜브는 모든 정보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 이게 플랫폼이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 교량이다. 교량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도로다. 아니, 전 세계 도로 없는 데가 있거든. 전 세계 댐 없는 데가 없거든. 전 세계 지하철 없는 데 없거든. 그걸 다 플랫폼을 만든 거고, 아까 얘기 안드로이드도 플랫폼이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기술들, 유비쿼터스, 오르가닉 컴퓨팅,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방법이 바뀌었거든. 비욘드 파티시페이션 해가지고 옛날에는 생산자, 소비자 또는 뭐 교수와 학생 일방향이었었거든. 상하 방향으로, 그지? 근데 지금 소셜 네트워킹에서 양방향 개념으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가 일방향이 아니라 소비자 의견에 따라서 맞춤형 생산 제품을 만들어내는 웹 2.0 플랫폼이지. 자, 위키피디아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영국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브리테니카 잘 아마도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세대에서는 브리테니카 유명했거든. 그러니까 백과사전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게 브리테니카, 영국에서 만든 거고 250년 역사를 가진 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거든. 그러니까 뭘 찾고 싶으면 브리테니카에 찾았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거든. 왜? 웹 2.0 개념에서 전 세계 여러분이 지금 뭔지는 몰라도 나보다 뭔가 더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게 있거든, 그지? 그걸 다 가상공간에 다 올려놓은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상공간상에 올려놓고 그거를 공유해서 내가 뭐 모를 때 그쪽에 찾아보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뭐 궁금하면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위키피디아거든. 자, 그럼 위키피디아라는 건 하나의 집단지성 개념이거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네트워킹 해가지고 가상공간상에 메모리에다 써놓은 거를 갖다가 위키피디아라고 하거든. 자, 그런 개념에서 이코노믹스의 경제 개념이 위키피디아 개념에서 모든 소비자, 생산자를 네트워킹 해가지고 경제를 최적화해 주는 게 위키노믹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론이 바뀌었거든. 경제가 바뀌었거든. 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소싱이 되거든.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벤처를 창업하거나 또 뭐 하고 싶을 때 돈이 필요하거든. 자금이 필요하거든. 자금이 필요할 때 양방향 소셜 네트워킹에 의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쉐어를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게 크라우드 소싱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참여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의 방법도 바뀌고 네트워킹의 방법도 바뀌고 그리고 비욘드 커뮤니케이션 어몽 싱즈 해가지고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배운 RFID, NFC에 의해 가지고 사물이 개체인지를 해가지고 위치 기반의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이 탄생한 거지, 그지? 그게 IoT, 인터넷 오브 싱즈가 돼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비욘드 커뮤니케이션 어몽 싱즈가 됐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시빌라이제이션 하는, 뭐 토목이 11이니까 토목과학 교수가 IoT 떠드는 건 당연한 얘기지. 시빌라이제이션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new value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전통적인 value가 아니라 new value가 무엇이냐. 그거를 찾는 거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지. 자, 그 여러분 이제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 RFID를 배웠고, RFID는 2차 대전 때, 이 구름 속에서 비행기 소리는 음파가 먼저 와서 알고 있는, 제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야지 도망을 가건 말건 하지, 그지? 그래서 이 RFID라는 전파를 쏴가지고 어떤 개체의 그 소속, 개체의 내용을 판별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RFID지.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 전쟁 때 비행기에서 시작한 거고, RF라는 전파를 이용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분류하는 기술을 RFID라 한다. 그러지. 그래서 사용 주파수는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저주파인 125, 134부터 2.4GHz까지 주파수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주파수별로 그 인식거리가 주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지하철 탈 때나 신용카드 쓸 때나 다 지금 RFID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 태그의 주파수별로 이제 사용 용도가 다 틀려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작동 원리 같은 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태그의 종류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또 여러분 공부한 대로 다양한 형태가 있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은 동물들한테 유성 광우병이라든가 또는 뭐 동물들의 여러 가지 뭐 조류독감 같은 것 때문에 동물을 태그를 넣어가지고 동물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질병 관리를 하기 위해 태그를 넣을 수가 있거든. 그랬을 때 거기 저 알약같이 나와 있는 트랜스폰더라고 하는 태그를 동물에다 삽입할 수 있고 또 물론 사람 몸에도 삽입할 수가 있지. 그렇게 되면은 뭐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인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태그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 태그는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리더기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가 나아가가지고 태그의 안테나에서 수신이 돼가지고 태그의 안테나가 수신해서 태그의 칩을 읽어가지고 태그에 있는 아이디 번호를 다시 태그의 안테나가 이 전파를 다시 안테나를 리더기 안테나를 쏴줘가지고 태그의 아이디를 읽어가가지고 안테나가 뒷단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서 호스트 컴퓨터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태그가 붙어있는 개체의 내용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이 RFID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RFID 구성 요소는 호스트 컴퓨터, 리더기, 안테나, 태그 이 네 가지로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태그에 태그 자체는 지금 여러분 지금 신용카드에도 태그가 있잖아요. 교통카드에도 태그가 들어. 이 카드에는 사실은 배터리가 없지, 그지? 그래서 리더기에서 전파가 와가지고 태그에 있는 태그를 깨워줘야 되거든. 태그를 깨워가지고 이 태그에 있는 칩에 있는 아이디 번호를 다시 읽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능동형 태그,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때에 따라서 태그 자체가 전파를 보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 그럴 때는 태그에 배터리가 들어가야지. 그 배터리가 들어간 태그를 액티브 태그라고 해서 뭐 그게 이제 능동형 태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액티브 태그냐 패시브 태그냐. 액티브는 배터리가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 아이디를 상대방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액티브 태그고 패시브 태그는 말 그대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안테나에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자기 정보를 스스로 안테나한테 던져주는 이것이 패시브 태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틀리게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이 RFID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존에 그 바코드하고 차이점이 있었지. 이제 바코드에서는 1대1로 정보를 인식했지만은 RFID는 1대 무한대로 정보를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고속도로 건설 현장 같은 데서 고속도로 건설 현장이면 근로자가 뭐 2,000, 3,000, 4,000명 이렇게 되거든. 2,000명, 3,000명, 4,000명이 출근하면서 9시에 동시에 출근해가지고 출근부 사인하려고 하면은 줄을 갖다 몇 킬로 쓸 수밖에 없지, 그지? 근데 지금 어떻게 그 태그라든가 신분증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어가지고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게이트를 갖다가 3,000명이 4,000명이 돼가 한 번에 통과하더라도 전파를 통해서 출근 뭐 퇴근을 인식할 수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바코드는 여러분이 지금 물건 살 때 붙어있는 바코드 1대1 커뮤니케이션이지. RFID는 1대 무한대. 실제적으로 1대 10만 개까지는 나도 한 걸 봤거든. 근데 1대 무한대라고 알고 있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태그에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코드가 붙어 있는데 MIUID에서 128비트로 되어 있고 헤더, 서비스 아이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 코드 표준화를 EPC에서 해놨지. 미국의 MIT 대학에서 오토 아이디 랩에서 이 코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얼라이언스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RFID 코드를 표준화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EPC 코드가 이와 같이 뭐 8비트는 이제 헤더에서 어떤 나라라든가 제품의 특성, 제품의 종류 이런 걸 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새우깡 봉지를 사오게 되면 새우깡 봉지에는 바코드가 붙어 있거든, 그지? 근데 바코드가 붙어 있지만은 이 새우깡에다가 RFID 코드를 붙이게 되면은 그 여러분이 산 RFID 코드가 붙은 새우깡 봉지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 바코드가 붙어서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런 차이점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육상 선수권대 대구에서 했을 때 내가 제안했던 건데, 자, 이제 선수한테 그 선수 마라톤 뛸 때 선수 남바가 있잖아요. 남바 속에다가 태그를 붙여놓고 이 선수의 위치가 다 추적이 되면서 이 친구의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이 친구의 지금 뭐 그 마라톤 하면서의 어떤 생체 정보, 건강 정보까지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친구의 뭐 최고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도 가능하고, 뭐 이건 대구 사는 친구면 그 수성교 있는 데서 얘들이 돌아가거든. 수성교 있는 데다가 그 큰 그 TV를 설치해 놓고 이 친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태그 번호로부터 이 친구 아이디를 인식해서 그 친구를 화면에 띄워주면서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에티오피아 선수면은 에티오피아를 선전하는 게 그 TV에 띄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선수를 어떤 개체를 인지하는 거는 위치와 함께 RFID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이제 가능한 거고, 물론 평창 같은 데서도 이런 서비스가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 자, 하여튼 이거는 이제 RFID 리더기가 필요한데, 자, 리더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 하는데 약간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다가 안테나 칩을 대가지고 노트북을 통해서 RFID 태그를 쓰면 어떨까 해가지고 내가 특허를 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 그래서 리더기는 화면이 여러분 스마트폰처럼 좀 작거든. 근데 이제 노트북을 썼을 때 화면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능과 기능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리더기를 대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교량에서 이제 RFID를 이용해서 이제 안전 진단하는 걸 내가 특허를 냈던 걸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량에 태그가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태그를 읽게 되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와 같이 교량 안전진단 정보가 떠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졸업 논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이런 링크 사업에서 프로젝트 생각할 수 있는, 토목에서도 건설에서도 이와 같이 RFID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전공에서 뭘 태그를 붙여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콘테스트에서 제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자, 그러면 요즘 이제 RFID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기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아요, You Like 기능이 있어가지고 태그하는 순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뒷단에 있는 여러분 친구와 소셜 네트워킹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RFID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홍보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신차 그 세리머니를 프로모션 세리머니를 하게 되면은, 만약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신차 오프닝 세리머니 한다면 여기 지금 100명이 꽉 차면 더 이상 어떻게 안 되거든, 그지? 근데 여러분이 이와 같이 RFID 태그를 붙여놓고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태그 시켜놓게 되면은 여기서 태그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트위터나 카카오 하는 친구들한테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 내용이 다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됐을 때 참석하지 않은 가상공간사의 많은 무한대의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소셜 마케팅 방법론이 생기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경제 행위를 다 바꾸는 거거든. 경제 행위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 이렇게 태그했더니 정보를 하더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이와 같이 태그를 했을 때 그 정보를 뒷단의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량 관리다. 그럼 내가 지금 이거를 교량에 가서 안전 진단하러 가서 태그를 하는 순간에 그 정보를 뭐 감독관이라든가 뭐 서울시의 담당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 것들이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거야. 자, 요즘 이제 더 떠가지고 RFID에서 더 발전한 것이 요즘 최근에 와서, 자, 리더기에 RFID의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이거 편하긴 편한데 리더기가 필요하거든. 근데 리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내 돌아다니면서 리더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즘 나온 게 스마트폰을 리더기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태그, 그게 NFC가 되거든. 자, NFC는 이제 13.56메가를 쓰면서 Near Field Communication이야. 이제 RFID 태그인데 13.56메가 주파수를 쓰면서 인식거리는 10cm 이내. 그래서 Near Field가 되는 거야. 인식거리가 10cm.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하철 탈 때 만약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서 이거 태그를 댈 때 인식거리가 만약에 10m라고 하면은 한 번에 여러 사람이 다 혼동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10cm 이내로 줄여놓은 거거든. 그래서 Near Field Communication은 그래서 13.56메가를 써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 NFC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온 대로 명함을 교환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서로 이제 터치하게 되면 명함을 교환할 수 있고, 뭐 신용카드로 할 수 있고, 도어락도 할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모든 기능을 NFC를 이용해서 RFID를 스마트폰의 리더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가능해진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키오스크에도 뭐 건물마다 지금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제 키오스크에다가 NFC 기능을 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터치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USN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비쿼 센서 네트워크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유비쿼 센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 어몽 싱즈거든. 그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게 사물 인터넷이거든.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나 사물 인터넷이나 다른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 IoT나 유비쿼터스나 거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물 인터넷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센서고, 센서가 많이 이 사물에다 탑재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애독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정보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메인 서버를 보내 가지고 지능화할 수 있는, 그래서 사물을 지능화해서 사회의 모든 시설들, 모든 제품들을 지능화시키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 그런 것이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유비쿼터스가 틀린 게 뭐였었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센서가 불이 났거든. 이 센서가 얘가 불이 난 걸 모르거든. 얘는 단지 얘가 지금 100도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센서는 100도인지 모르거든. 뭔가 변화가 생겼거든. 변화가 생긴 거를 전기 저항 가지고 그 차이를 읽어냈거든. 읽어내가지고 이 센서를 던져주고 싱크로드를 통해서 라우터 망을 통해서 메인 서버로 가는 거거든. 자, 이걸 유비쿼터스라고 MIT건 UC 버클리건 일본 동경대건 전 세계 대학에서 이걸 유비쿼터스라고 했거든. 이거 유비쿼터스가 아니거든. 이거 뭐야? 이거는 원격 검침이지. 이거 리모트 모니터링이지. 이거 유비쿼터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커뮤니케이션 어몽 싱즈지 원격 검침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 MIT부터 전 세계 유명 대학에서 전 세계 기업들이 유비쿼터스가 실패한 이유가, 대한민국도 10년 전부터 유비쿼터스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대한민국 다 UCT를 했지만 여러분들 송도 뭐 지금 여기 판교 모두 그 UCT를 했지만 지금 UCT 되는 아예 없거든. UCT 되는 게 없거든. 다 실패거든. 이유가 뭐냐? 바로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센서가 원격 모니터링하는 센서였기 때문에 그게 안 됐거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강의실에 센서가 있을 때 지금 100도가 느꼈으면 어떻게, 이 센서가 100도 느끼면 100도, 이 센서는 건물에 붙어 있는데 얘가 100도를 지금 인지를 했다. 그러면은 유비쿼터스 개념에서 센서끼리 통신을 해가지고 소방서로 데이터를 보내주거든. 그래서 소방서에서 데이터 로그에서 아, 지금 100도구나. 아, 이거 불 났네. 소방차 보내주는 거거든. 그건 유비쿼터스가 아니고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센서가 100도 탐지하면 뭐 해야 돼? 이 건물에 붙어 있는 100도가 스프링클러 전파를 쏴줘야 스프링클러 터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하고 건물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프링클러라는 사물하고 건물이라는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그게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비쿼터스 개념은 그런 거다. 그래서 원격 모니터링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유비쿼터스다.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뭐 이런 거는 생략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아까도 봤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하고 있거든. 자, 스마트 도시를 하고 있는 데서 이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의 창조 도시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뭐 UCT다, 아무리 스마트 도시라 해도 안 되는 게 여러분 지금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돼서 디트로이트,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여러분 디트로이트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 중심이었었고 자동차 산업이 중심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가 거의 180만이었었고 지금 인구가 얼마냐면은 지금 인구가 70만으로 줄었거든. 인구가 180만에 70만 죽으니까 도시가 여러분도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고 도시가 황폐화가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경제 생태계거든. 경제가 살아야 되거든. 전 세계 도시들이 원하는 도시는 어디? 실리콘밸리 원하고 있거든. 창업 생태계가 살아있는 도시.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있을 때 창업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를 전 세계 도시들이 원하고 있거든. 그게 이 창조 도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창조 도시가 이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지금 그 우리 컨텐츠 안에 다 뿌려놓을 테니까 이 자료에서 이런 개념의 창조 도시가 있고 이런 속에서 이런 사물 인터넷 창조 도시에서 모든 시설들, 모든 인프라, 모든 여러분의 생활 문화 행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 이 플랫폼으로 다 주어지고 있거든. 스마트 카본 그리드, 스마트 웨이스트 그리드, 스마트 비즈니스 그리드.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야 되거든. 양방향으로 정부 경제를 살려주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인프라로 다 깔려지거든. 또 복지도 양방향으로 해야지. 뭐 반값 등록금처럼 정부가 일방향으로 무조건 혜택을 주는 건 아니거든. 양방향으로 국민 사이에서 복지, 자발적인 공유와 어떤 기부를 통해서 복지가 해결돼야 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 개념이 바뀐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끝나게 되면 UCT로 들어가거든요. UCT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미리 이제 공부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이 IoT 개념 창조 도시는 도시 내에서 모든 시설물들이 네트워킹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도시를 가장 쾌적하게 우리 그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프라가 되는 도시가 창조 도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와 해피니스다. 그래서 경제 생태계와 행복 생태계가 살아있는 도시 이것이 IoT 창조 도시가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이런 도시를 설계할 줄 안다. 그럼 뭐 얘기할 거 없지, 그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건설에서도 사회 기반 인프라가 IoT 플랫폼 개념이 다 바뀌었거든. 도시 기반 인프라가 사물 인터넷 기반에 설계하는 방법 내에 다 바뀌었고, 그걸 그리드로 해가지고 플랫폼을 하는 식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연구실에 찾아오면 개인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제발 좀 관심 좀 가져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IoT 교량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여러분 성수대교에서도 성수대교가 떨어질 때 그 중앙경관에 떨어져가지고 22명이 돌아가셨는데 옆에 그 중앙경관 떨어졌을 때 옆에 경관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었거든. 모니터링해서 데이터가 메인 서버로 서울시로 들어가고 있었거든. 자, 그런 모니터링은 필요 없는 거거든, 있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IoT 교량이니까 사물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센서가 들어가가지고 위험을 감지를 했거든. 사물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위험을 감지했으니까 교통 신호등부터 차단해야지. 성수대교 같이 사고 안 나기 위해서 교통 신호등 또는 바리케이트 또는 뭐 이 같은 전광판과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위험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지만은 스피커를 통해서 전광판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물 인터넷이 되거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을 생명체 같이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게 상상이고 이런 게 창조거든.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이건 교량이지만 여러분이 전공해서 생각하는 제품 모든 대상을 갖다 이와 같이 진흥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교량을 갖다가 모바일 생태계로 만들 수가 있고 또 댐도 똑같이 IoT 댐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 뭐 이런 것도 공부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모든 분야거든. 뭐 리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리버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연구실에서 올 봄에 IoT 리버라는 박사 논문을 쓴 친구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건설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설 요새 취직 안 되잖아요. 이제 취직 안 되는데 이 친구는 IoT 리버 논문 쓰자마자 IT 회사에서 그냥 모셔가 버렸거든. 세 군데서 가려고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 IoT 리버에서는 센서가 탑재가 되어서 강의, 한강 같은 데서 BOD를 바로 자기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수질이 나빠졌네. 그러면은 그 센서에서 초음파를 쏴가지고 여기 올챙이가 있거든. 올챙이한테 니들 빨리 대피하라고 초음파를 쏴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물간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IoT를 사물 인터넷 또는 유비쿼터스를 모든 대상, 여러분 전공 분야의 대상과 융합을 해서 새로운 아까 얘기한 뉴 밸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링크 사업이건 애플이건 구글이건 콘테스트에서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를 RFI가 됐건 USA 됐건 이런 NFC가 됐건 IoT가 됐건 공부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다 바뀔 수가 있고, 자, 이 자료는 다 지금 동영상에 다 띄워 놓으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여러분 체크해 보고 뭐 질문 있으면 나중에 이메일 또는 연구실을 찾아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내가 국방에도 많이 관여해서 일하고 있는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시계, 안경도 IoT가 대상이 되는데 탱크, 뭐 전차, 뭐 전함, 비행기, 전투기 이거 다 IoT를 다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했을 때, 여러분 삼성도 지금 국방이 어느 정도 하냐면 삼성 테크윙이라는 데서 K9 자주포 같은 거 만들고 K2 흑표 전차 만들고 또 삼성 탈레스라고 있거든. 세계적인 국방 무기 개발하기 삼성도 하고 있거든.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할 줄 안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말했다시피 모든 사물은 IoT 대상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 빨리 인식하고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IoT를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빨리 알아야 돼. 요즘은 이제 이 드론을 갖다가 잠수함에서 날려버려 가지고 이제 적지를 갖다 초토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거든.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드론 이제 무인기니까 무인기를 통해서 얘도 사물이거든. 그러니까 사물 간에 자기들끼리 네트워킹 해가지고 적지를 갖다가 네트워크 전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 전술이 가능해지거든. 여러분 이제 군대에 있는 친구들 C4I에서 통합 전술 체계가 있는 것이 네트워킹 개념으로 다 바뀌게 되거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형 지식이 중요하지 체계, 컴퓨터에 있는 지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상상력의 시대. 좀 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GE에서도 상상력이 없는 친구를 회사를 떠나라고 이 GE 제프리 회장이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책 속에 지금 지식이 있다든가 인터넷 속에 정보가 있다.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중요한 건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하다. 아까 얘기한 이제 세상이 바뀌었거든. 위키노믹스의 시대다. 자, 그 이제 4차 산업혁명이 IoT에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건 로봇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모든 생활 공간, 모든 제품들이 사물 인터넷 개념의 로봇으로 변해서 자기들끼리 인간을 위해서 최적화되는 새로운 사회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개념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요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지금 우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의 방재사업단장하고 있고, 서울시의 SC의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 연구소장을 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다 공모로 해서 단장 뽑고 소장 뽑거든. 단장 뽑고 소장 뽑을 때 한 20여 명이 다 공모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가수다 식으로 뽑거든. 근데 여러분 나 같은 경우 토목과 교수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IoT다, 유비쿼터스다 새로운 거에 대해서 리더거든. 그러니까 되더라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의 전통 지식 가지고 죽어도 안 되거든. 근데 새로운 걸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 창조와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학교에 있는 동안 제발
IoT 제품 하나 만드는데 내가 다 20만 원이 만들거든. 여러분들 지금 링크 사업에서 그 졸업 작품이라든가 캡스톤 디자인 하게 되면 20만 원씩 다 지원해 주고 20만 원이면 여러분 그 IoT 센서 10만 원이면 사거든. 인터넷에 IoT 센서 그 모든 프로그램 짜는 방법 오픈 플랫폼 다 주어지고 있거든. 한번 해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 그 IoT 센서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전공 분야에서 다 붙여보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삼성 여러분이 원하는데 취직된다니까. 해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내 자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DNA를 바꿔야 되거든. 단지 나 열심히 하겠다. 그건 옛날 말이고. 여러분이 하던 방법에서 본질적으로 DNA를 바꿔라. 그런 얘기고. 노희경 씨가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너무 멋있지, 그지? 변신하지 않는 게 모두 유죄. 자, 그래서 짧은 시간, 1시간 동안 했거든. 혹시 RFID 유해성과 여러분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 있는 친구는 수업 끝나고 하자고. 지금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 많으니까 끝나고. 자, 수고했어.